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18분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래 IT 기술을 정부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투자하면서 몇 년 내에 이 미래 IT 기술이 엄청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심천에서 열린 중국 하이테크 페어에서도 뭐 로봇부터 우주항공 기술까지 중국의 미래 기술 전략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중국 하이테크 페어 다녀오신 분 모시고 중국의 기술 굴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네, 중국 다녀오셨다고요. 예, 언제 가셨다 언제 오신 거예요? 뭐 지금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 예, 그 심천 하이테크 페어뿐만이 아니라 네. 뭐 텐센트라든지 또 요즘 유니트리라고 하는 아하. 뭐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 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 뭐 성장할 것인지 우리 기업분들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네. 제가 뭐 코디네이터 교수로서 아. 직접 설명해주고 현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거다. 네. 뭐 그래서 요즘 그래서 뭐 심천을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심천 하이테크 페어가 또 가장 또 상징적이고 중국의 또 IT 혁신 부분에서는 가장 또 권위적인 또 행사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갔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 고생을 하셨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일정이 많아서. 일정을 많아서 왜냐하면 네. 방문해도 체험도 해다 보니까 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뭐 한 열흘 정도. 텐센트 이런 기업이 지금 심천에 있는 거. 본사가 심천에 심천에 있습니다. 있죠. 비아지 본사도 그렇죠. 심천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화웨이 본사도. 그렇죠. 다 심천. 심천이 저희가 가본 지가 한 15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쭉 다니셨나요? 아니면 맞요. 최근에? 그럼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그렇죠. 이 중국을 이해하려면 네. 우리가 심천을 알아야 되고 네. 왜냐하면 심천이 어떻게 보면 개혁 개방의 가장 첫 번째 그게 한 4만 명이 5천 마을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앵커님이 가셨던 10년 전도 그때도 대단하다고 그렇죠. 느꼈거든요. 그때도 이게 중국이야 이런 느낌. 예, 그렇죠. 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네. 도시였는데 10년이 그 사이 지난 흐름에서 이 혁신의 속도 그다음에 그때 보셨던 기업들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아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로보틱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 그때 앵커님은 자율주행차도 안 타보셨을 뭐 없었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더 많이 변화가 그렇군요. 크다. 네.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 다녀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럼 페어는 계속 진행 이제 중인가요? 끝난 끝났죠. 거예요? 네, 언제부터 시작했죠? 14일부터 14, 15, 16 그러니까 딱? 이제 네. 마지막 날은 의미가 없고 주로 14일 날 오픈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요. 네, 제가 네. 들어갔는데 뭐 제일 관심 있는 그 특히 뭐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갔으면 꼭 봐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싶은데. 영상도 많이 찍어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여기 틀 수 있나요? 아이고, 미리 아쉽네요. 말씀드린 영상도 제가 틀어드리면 네. 엄청 이렇게 소리 났을 텐데. 네. 그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거고요. 이제 네.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여기에 대한 중국 내 반응도 좀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것도 이번 출장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네, 네. 제가 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네. 여러 뭐 중국 공무원, 국영기업, 민영기업, 학자들 다양하게 만났는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가 크다라고 네. 하는데 또 최근에 또 중국과 일본 간의 여러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무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한중 간에 밀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가 안 좋기 좋으니까.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는 지금 한중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선을 개선을 매우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 이 11년 만에 왔고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뭐 한 건의 계약도 했고 6건의 MOU도 체결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가 또 안 좋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의 관계 그래서
아마 뭐 밀월 기간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말을 또 했고 여러 한 건의 기업들도 계약이라는 건 이제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수업 연장 계약서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계약입니다. 네, 예, 네, 예, 예. 그래요. 그 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미국과 이제 더 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좀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 중국 측의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정학적, 뭐 지경학적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우리가 한미 정상도 했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대중국 제재 동참을 계속 압박을 보이잖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협력 부분도 결국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경학적인 측면,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협업 뭐 이런 협력의 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마 지금 가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미국이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다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걱정을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제2의 사드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그다지 크게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뭐 네. 관영 매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슈화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 그만큼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중 간에 뭐 정부 간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소통은 있었을 수도 네. 있다라는 우리가 네. 주장도 할 수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중국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간에 좀 생성된 어떤 우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게 그런 제가 현장에서 생각이 만난 여러 사람들의 드네요. 공통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그 중국 내 일부 도시에서 카카오톡 그게 그 서비스 이용이 많이 차단됐었는데 네. 그게 또 재개되기도 했다면서요? 제가 이제 그 갈 수 있을 때 일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고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이제 광동성 동관이라는 갔는데 거기에 심천 옆에 동관이라는 동관. 네, 거기 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무역 많이 하는데 네, 알려져 맞습니다. 있었기 우리 때문에요. 가공 무역을 많이 네. 했었는데 요즘 많이 빠지긴 했는데 거기에 그래도 한 150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투자 기업 뭐 혹은 우리 한인 한국 상회 회장님을 또 뵀었어요. 네, 네.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 잘 된다고 지금 그리 뭐 사진도 가고 예전에는 네. 상상이 안 될 일이다라고 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것도 사실 중국 가면 이게 카톡이나 여러 가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네. 로밍을 해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내면 한참 있다 답이 맞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그게 안 봤었거든요. 썼죠. 이게 네. 2014년도부터 시작된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뭐 우리가 다음이나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 같은 건 안 됐는데 카카오톡은 저도 그냥 뭐 큰 어려움 없이 썼다. 네. 이게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게 확실히 좀 피부로 저도 느꼈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VPN 없이 이제 그냥 가능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좀 중국의 정책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전에 원래 카카오톡, 라인 이런 거 못한 게 테러 정보 유통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한 거였잖아요. 그게 뭐 그렇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압박인 그렇죠. 거죠. 네, 예, 압박인 네.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번에 확연히 이게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뭐 그냥 전화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네. 제가 경험. 그래서 저는 뭐 로밍했던 거 끄고 로밍을 하기 위해서 그냥 카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던 것들이 확실히 좀 느낌이 오긴 온다라는 것은 뭐 이번에서 그렇군요.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무래도 조만간 이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러세요. 네. 네. 기대하시면 안 되고 왜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한령은 네.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에서 이게 뭐 약간의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제되는 분위기는 갈 수는 있다. 그런 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은 맞다. 네, 네. 근데 이것을 완전히 해제라는 표현 자체는 좀 시기상조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칼럼도 이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한령을 이슈화 시키면
보면 오히려 지렛대를 삼는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더 활용하려고 하고 그럴 거다. 네. 우리가 좀 덤덤하게 해야지 저희가 더 조급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뭐 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기업들이 조금 좀 문을 열리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된다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은 뭐 하게 돼요. 한일령 지금 특히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물밑 작업이 시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훈풍의 소식은 네.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삼양식품이 그 중국의 어디요? 저장성 자싱시인가요? 공장을 했죠. 네, 공장 지금 짓고 있는 거요? 생산하고 오픈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픈했고 이제 불닭볶음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뭐 중국인들이 정말 정말 젊은 친구 같은 일주일에 2번을 안 먹으면 진짜 심장이 뛸 정도로 중독되어 있는 친구가 정말 많을 정도로 네. 좋아합니다. 제가 네. 인터뷰도 이걸 제가 글을 쓴 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도 언제든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서 왜 굳이 중국으로 지금 가느냐 이런 또 의견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지금 미국 기업들은 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꼬리표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기업들 이번에 심천 하이테크 피어도 마찬가지고 네, 네. 11월 초에도 했던 상하이에서 했던 수입 국제 박람회에서도 네. 이번에 미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퀄컴도 가고요. 네. 이번에 뭐 대두 협회도 가고 각종 식품 관련 협회도 다 아, 대두도 갔겠네요. 네, 대두 진짜. 협회. 네. 그래서 농식품관, 미국 농식품관이 이번에 한 19개 기업들이 갔는데 이게 뭐 그 전 대비했을 땐 제일 수가 늘어났죠. 네. 그래서 이번에 참여 기업 수도 꽤 많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주 기업 같은 경우도 예. 호주도 반중 정세에 놓여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호주 기업들도 한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결국은 기업은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기업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사가 된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이걸 좀 이돌리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아니다. 그 심천 하이테크 페어 네. 그러니까 정확하면 차이나 하이테크 페어인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가 크기가 얼마네요? 페어면은요? 이게 총 한 15개 홀 정도가 되는데 네. 제가 그걸 다 도는데 대충 봤는데도 네. 거의 한 2시간 넘게 한 2시간 반, 3시간 그냥 대충 봤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오전에 우리 기업들 도와드리고 오후에도 제가 스스로 봤는데 네. 뭐 다양한 세션별로 있었고 이게 올해가 27회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98년도에 시작됐는데 네. 근데 제 느낌 소감을 하나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예. 그거 듣고 싶었죠. 네. 이게 약간 제가 거의 매년마다 가는데 느낌이 매년 비교를 해보면 이번엔 조금 내용이 조금 좀 약하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최신 제품들이 안 나와 있다. 그래요? 네, 그 말이 함의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다 이제 혁신 첨단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네. 이제 최신 제품을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화웨이 같은 기업도 네. 화웨이 클라우드 측면에서 전시관을 차리고 있었고 네. 우리가 아는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예. 조금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네. 혁신 기업 위주였는데 그런 기업들이라도 첨단 최신 제품들을 심천 하이테크 페어에서는요. 일부러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일부러 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받은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예. 꾸준히 팔로우를 하는 저로서는 이상하다. 최신 제품을 알잖아요. 이게 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 전 모델이 있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또 거기서 잘못하면 또 바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갈 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받은 제의 좀 그렇긴 하더라도 소감이어도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든가요? 아무래도 로봇이었습니다. 휴먼 로봇. 네. 휴먼 로봇. 유니트리가 이제 하반기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네, 네. 유니트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봇계죠.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 65%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올해 초에 중국의 춘절 때 네. 우리 무용수랑 직접 칼군무를 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막 네. 소개됐었어요. 수건을 던지고 네. 막 해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한 3개월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H1 모델인데 요번에 갔을 때 G1 모델 그게 좀 진화된 AI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그러니까 이 복싱 경기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직접 시연을 하는 것들이 보시니까 격투기. 어땠어요? 뭐 치고받고 하는데 이게 뭐 더 진화돼야 되겠지 부분들이지만 뭐 확실히 이게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도 최신 모델 부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안 나온 것도 또 아쉽긴 했지만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 관중들은 그 자체가 매우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정말 많이 모여서 찍고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심천하면 이제 기술을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실험하고 실업을 산업화시켰고 다시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그런 구조로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들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심천은 네. 여러분 심천은 왜 이게 심천 하이테크가 왜 이렇게 이제 중국 IT 산 박람회에서 기술 박람회에서 어떻게 보면 뭐 최고로 치고 혹은 뭐 한 3, 4대 안에 박람회로 들어가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이 IT 하드웨어 생태계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천에 가보시면 화창배라고 있습니다. 네. 가보셨을 겁니다. 기억 안 나요. 네, 화창배에 있는 그 부품이 다 화창배 많은 분들이 그게 짝퉁 파는 우리의 용산정자상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산자이라고 하죠, 짝퉁? 화창배인데 네. 그게 그 앞면은 그렇게 뭐 제품을 팔지만 그 주변 반경에 있는 생태계가 PCB 회로판 부품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부품은 거기에 다 있다라고 하고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화창배에 있는 부품으로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하루면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기형 스마트폰을 네. 만들어 달라 하면 네, 하루 만에 만들어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산업으로 그냥 다 바로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뭐 시제품 만드는데 하루면 되는 거죠. 이번에 중국 첫 우주 관광 상품이 여기서 소개됐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정말 새 시대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어 X가 머리 아프겠죠. 도전장을 낸 거죠. 미국 스페이스 X. SLS에. 네. 이게 중국 항천 과기그룹이 한 건데 첫 우주 관광 상품입니다. 네. 이게 우리 돈 한 2억 정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뭐 로켓 타고 가서 이제 뭐 무중력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요번에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국영이잖아요. 네. 항천 과기 민영 기업 같은 경우도 네. 중국의 스타트업 이게 뭐 또 선란 기본 항공가요? 맞습니다. 선란 항공. 예. 이것도 2027년도부터 지금 한다라고 하고 우주 비행해서 지금 티켓도 팔고 있습니다. 3억 정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글로벌 우주 관광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거의 다 선점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이 뛰어드는 거네요. 국영이 지금 항천기 요번에 첫 우주 관광 상품을 했고 민간 기업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 항공은 뭐 중국도 만만치 않죠. 뭐 지금 뭐 무인 유인 기술을 해가지고 네. 달 탐욕 참사도 미국과 중국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교수님? 이걸 제가 말로 하면 느낌이 더 안 오실 겁니다. 앵커님하고 다시 한번 네. 그 심천을 한번 가서 보시는 게 가고 싶어요. 진짜 보시는 어쨌든 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예를 중국이 들면 IT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는지 미래 기술이 그런데 우리는 이 중국과 비교할 때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5년 뒤면 다 따라잡힌다는 말까지 그렇습니다.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그 화웨이, 그러니까 텐센트를 갔었는데 예전 텐센트가 예전에는 이제 안면 인식으로 결제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안면 인식. 근데 지금 새로운 그게 정확도가 99.99인데 그건 뭐 아무리 변장해도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업데이트된 게 다음 단계가 지금 시중에 지금 하고 있던데 바로 이제 손바닥 결제라고. 그건 99.999까지 간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이거는 뭐 절대 모방이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이 이미 있고 이런 혁신 부분들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중국의 변화는 이미 10년 전에도 시작을 됐지만 이게 가속도가 붙은 게 바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네, 네. 이번에 같이 간 기업들이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시니까 지난 6, 7년 동안 이 기업들의 변화가 중국 기업들의 변화가 빠르고 제가 네. 인터뷰를 중국 혁신 기업을 하니까 자기들도 놀라겠대요. 그래서 뭐 트럼프한테 감사하다, 미국한테 감사하다.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발전한 일 거죠. 때리니까 네. 제재의 역설이도 자기들도 막 목숨 걸고 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IT 기술과
비교해서 어떻다고들 현장에서들 얘기를 하던가요? 전문가들 얘기도 지금 가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도 잘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단 제재가 많다 보니까 네, 일단 네. 규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뭐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단순히 이 AI 기술 휴머노이드를 떠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조 혁신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나온 게 지금 앞으로 5년 내 우리나라 10대 수출업종 다 중국에 추월당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 이게 네. 지금 10대 수출 주력 업종 매출액 한 1,000대 기업 중에서는 700개사가 응답을 했는데 예. 뭐 앞으로 2030년도에는 뭐 중국이 확실한 우리의 수출 경쟁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방송을 듣고 느낌만 받으시는데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 현장에서 보니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인식을 공유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네.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규제 혁신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정부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달라야 되겠죠. 일단은 중국과 우리가 단순하게 업종별로 경쟁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보이고 또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규제를 없앴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규제 많고요. 우리 금융 쪽 가신 분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네. 금융 쪽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금융 규제가 전 세계에서 한 뭐 7, 80이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그만큼 우리가 금융이 발전돼 있는데 그래요. 규제가 막혀서 뭘 할 수가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떠냐면 이게 장점인데 일단은 시장을 열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수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을 치웁니다. 네. 그 1등, 2등만 3등을 키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1등, 2등, 3등의 혁신 기업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